금일 문전모 문재인 후보와 전우들의 모임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 선배님, 동기들, 후배님들과 젠틀제인 회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전모 발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장의 개선이 있겠습니다. 충성! 문전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기업 대령 노창남입니다. 우선 개회를 선언하기 전에 오늘 제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오늘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개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73년 7월에 모병 상기 3차와 같이 특전사에 가서 공수 76-2 특수선 38차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75년 겨울에 우리 문재인 우리 후보님과 이등병과 육군 중위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난 오늘에는 그 이등병인 문재인 이등병은 대통령 후보가 지금 되셨고 저는 고향에서 조그마한 골프장 관리자를 맡고 있다가 이번에 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출마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장을 팽개치고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약간 불구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33년 동안 시어머니 얘기만 들어봤는데 너 며느리 얘기 들어봤느냐? 네. 나도 그랬는데 며느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응수하고 넘어갑니다. 손자병법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이북하고 무력 충돌을 해서 싸워서 이기자는 그런 전략이고 우리는 인적 교류, 경제 교류 서로 상생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자는 전략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 군생활을 시작할 때하고는 너무 많은 객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후보 있을 때는 장군 한 사람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로 계실 때는 네 분이 장군 4사람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백분기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지금 그 포럼에 장군만 50명이 넘습니다. 지금 계속 영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창설된 이래 건국한 이래 야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가장 군 중에서도 가장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 모임을 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모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정치권에서 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그 식태가 보면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정의적인 실시를 가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통합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그 대북관이라든지 안보관이 위협하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끔히 씻어서 불식시키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안보 집단인 최정의 특전사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오늘 이 모임을 주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로 단상에 위치한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의자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번 발대식을 축하해주러 오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저희 문전모위원회 위원장이신 논창남 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박수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계시는 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담쟁이 포럼의 연구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정우 교수님. 박수는 나중에 치십시오. 그리고 전 환경부 장관이시고 현재 국민통합위원장이신 윤여준님. 다음에는 전 환경부 장관이시고 현 시민캠프 015오비 대표이신 이치범님. 다음에 특전사령관이시고 현재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신 백군기 의원님.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이시고 현재 국방안보정책 전문의이신 김은길. 다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전우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멀리 경상남도부터 전라남도까지 오셨기 때문에 제가 호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과 경상남도 오신 최준철님, 전라남도 손병우님, 강주광역시 양회양님, 경북대구 박중길님, 전라북도 금기호님, 강원도 김간부님, 충남대전 이주훈 서동훈님, 충청북도 최철우님, 경기도 인천 유창균 원완식님, 서울 이성호님, 그리고 부사관연합회 장석두님, 그리고 1, 2단 주임원사 김순조님. 다음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병으로 근무를 하실 때 바로 선임하사님이시고 아주 호랑이 같은 선임하사님이 오셨습니다. 별명이 한경북대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바이입니다. 아바이 상사. 한 분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로하셔서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경도에서 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바이로 배류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학교 다닐 때도 그러셨지만 술을 꽤 좋아하셔가지고 휴일날 술 먹고 우리 아바이 상사한테 걸려가지고 빠따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젠틀제인 최경원, 오세창, 최중길 이분들은 문 후보님과 같이 전입해서 공수교육을 받고 같이 내용관에서 근무한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도와주신 서울시 사이버대학 조재분의 다수, 그리고 여기에 김인석 소대장, 그분은 특전사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대대장을 할 때 소대장이셨는데 지금도 소대장처럼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동 대표님 오셨고 국가유공자 전북 불교회장 김상조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서로. 이어서 이정우 담쟁이 포럼 연구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서가 제가 제일 끝에 가는 게 맞는데 주최측이 시키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민주당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못 오시고 축사를 해줄 분이 없다고 제가 저 뒤에 서 계시는 우리 이재엄 씨한테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윤여준 장관님 오셨고 또 이치범 장관님도 오셨고 우리 김원기 총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지 않더라도 축사를 해주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와서 축사를 하게 되는데 더구나 순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하러 가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여러 후보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서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신앙민으로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이 저는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대학 시절에 데모를 열심히 했고 민주주의를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이죠. 아주 정의파입니다. 정의파이기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그 점도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 대통령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들면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대통령 할 만한 분이 아마 수천 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덧붙여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를 만난 것은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한 2년 반 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해서 제가 이 사람 참 정의감이 대단히 강하구나. 항상 원칙을 주장하고 올바른 길을 주장하고 이랬습니다. 대단히 겸손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신문에는 왕수석이다 이렇게 이제 나서 뭐 노무현 정부의 실세다 이렇게들 신문에 늘 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뭐 힘, 권력 이런 것을 의시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리를 앉을 때도 항상 이렇게 말석에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짚고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 못 봤고 나중에 제가 작년에 나온 문재인의 운명이란 그 책을 읽고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책에도 안 나오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 바둑이 무지무지하게 고수라는 걸 제가 부산에 가서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바둑 잘 둔다, 우리가 바둑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바둑 잘 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난 고수가 아마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력을 갖추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평생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와 더불어 이 세 번째 이 인품과 실력, 이것이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기에 충분하고 우리도 한번 이런 훌륭한 분을 대통령을 한번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에서 오늘 많이 와주신 우리 문전모 회원들과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여준 통합위원장님의 축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예비역 육군 1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제 참급자이시고요. 오늘 장군님까지 계시니까 옛날 같으면 1등병에 감히 장군님 앞에 서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뵙게 된 것도 영광인데 더군다나 말씀까지 드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더더욱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의무보다는 권리를 앞세우고 책임보다는 자유를 앞장에 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아주 엄숙한 선서를 하고 그 선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초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열흘 전에 문 후보님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에 낙하산을 짊어지고 점프를 할 때 그 낙하산이 펴진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보장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이야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 검은 대나무 군가를 보니까 하늘로 뛰어서 쏜다고 실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을 바꿔서 하면 펴진다는 보장 없이 뛰어낸다는 건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문 후보나 죽음을 향해 수도 없이 몸을 던져본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남다른 사생과 남다른 희생정신, 남다른 사명감, 그게 그냥 몸속에 배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이 그런 용기, 그런 헌신, 그런 소명감을 가진 지도자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 후보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누리는 건 고사하고 임기 내내 위기 관리하기 바쁠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낙하산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질 때의 그 정신으로 위기를 대처하십시오. 그러면 길은 열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를 뚫고 나가려면 그렇죠? 예, 능히 어떤 위기가 와도 동요하지 않고 저걸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과 용기, 그런 지혜, 식견, 이걸 가진 지도자가 없이는 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위기 앞에 겁을 먹어서 흔들리거나 그러면 그 나라는 뭐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후보를 만나 뵙고 사실 전에 텔레비를 통해서 인상을 받을 때는 아니 특전사 출신이라면서 저렇게 깜이 없어 보이냐, 어떻게 뚝심이 없어 보이냐는 그거는 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자꾸 흔들리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4시간 나눠봤더니 제가 사람을 크게 잘못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공수특전사를 그냥 저 양반이 맞췄겠느냐 그런 믿음이 갔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우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분도 아주 훌륭하시고 서민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것도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도 반드시 갖춰야 될 자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위기 앞에 놓인 나라를 끌고 가는 데는 그거 못지않게 역시 용기,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동요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명감, 헌신성, 이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꺼이 주저없이 문재인 후보를 뽑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마음속에 이미 다 그렇죠? 정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거라면서요. 지금 되게 되겠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치범 공유로비 대표님이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거는 오늘 행사 진행표에 보시면은 시민 캠프 공일오비 대표 이렇게 있어갖고 도대체 공일오비가 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지난 정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가 시민 캠프 내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관 동포들을 위해서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 있고 또 참여정부 때에 평통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조직하는 그룹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1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전모도 그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14개의 위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발족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전모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고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또 그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멀리 가는 나그네는 오래 걷고 과일은 낙엽을 떨구면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바람은 흉흉한 파도를 일으키지만 실제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바람에 의지해서 갑니다. 날마다 편하고 좋을 때에는 없습니다. 항상 완사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까지 본인이 결심하고 또 경선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앞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까지 파생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좋은 대통령으로 마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후보를 지지하면서 마음으로 힘들고 안타까운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현재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당 쪽과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호남 지역과 전국을 거쳐서 그 20팀의 FGI를 한 것과 여론조사한 결과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남에서도 이미 그 어렵다고던 추세가 바뀌어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을 했고 상당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지표상의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이 이 바뀌고 있는 추세를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영역 속에서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또 지지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거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능히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모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공기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아는 얼굴들인데 이렇게 만나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반가워요. 아마 앞에 장관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모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제가 볼 때는 위기관리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기관리 능력을 가장 잘 갖추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죠? 누굽니까? 네. 제가 지난번 이제 평택을 모시고 갔어요. 천안함을 가서 보시고 또 거기에 전격기에 가서 거기에 순직한 장병들을 위해서 교화를 조의를 피하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그 뒤로 내가 보니까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엊그제 이제 22사단 참 말하기 죄송한 노구 기순 그 부대를 갔어요.
난 근데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무르모님이 정말 솔직하고 꿈이 먹고 정말 순수하시다 하는 걸 거기서 느꼈어요. 난 아주 의외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이제 통상 그 철책이 뚫린 걸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뚫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텐데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경계를 잘해도 뚫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난 의외의 말씀하시는 걸 그러시면서 본인께서 독수리 훈련 때 치트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잘 지켜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참 대단한 분이다. 거기에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도리어 격려하는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상황보고 체계라든지 또 경계를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어떤 과학과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세 분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가에 대한 이기가 닥쳤을 때 그 이기 관리를 누가 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나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 정전입니다. 아직도 안보가 불안해요. 이 시기에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군의관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군대 경험이 전혀 없는 분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아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와 같은 야전의 감각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감각 이걸 가진 지도자하고 그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지휘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MB정부 장관 한 명을 빼고 소위 말하는 천안함 영종도 사태가 있을 때 장관 한 사람만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현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 관리를 하니까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지도자가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을 가져야 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소위 말한 위기관리입니다. 그것을 으뜸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서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 이제 몇 가지 그 현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NLL 문제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NLL을 지키겠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생각은 추호의 변화가 없다. 지키겠다. 그런데 우리는 안보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과 뒷면입니다. 결국 그것을 평화적으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아까 우리 노 의원장도 얘기했지만 부전이 승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소위 말한 평화를 하기 위한 관리 방법 이것이 공동 어려움이에요. 그거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등거리 등넓이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자꾸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호도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추호도 거기에 대해서 양반 그런 언행을 하신 바가 없어요. 지금 그게 이제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실증법에 어긋난다. 이걸 국회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대단히 참 모르는 사람 같아요. 우리 지금 영토는 뭡니까? 헌법. 한반도가 그 도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반도 안에 있는 소위 말한 국방 한계선이에요. 그 한계선을 우리 영토선이라고 한다면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토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영토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우리 남한만 우리 영토라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가면 지금 휴전선 있잖아요. 휴전선을 영토선이라고 그래야 돼. 이게 말이 되나요? 휴전선이 영토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NLL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얘기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병사들의 병복무 개월수 문제, 그것도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는 소위 말한 아주 전문직을 요하는 직위. 요즘 그 전차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지금 병사들이 운전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군대 와가지고 운전 배워가지고 그런 아주 고가의 장비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부사관을 확대해서, 우리 특전사와 같은 모병이에요. 그걸 확대해서 5년 근무를 시키는 그런 숙달된 부사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차츰 18회로 해서 우리 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사회 진출 속도가 제일, 연령이 제일 늦은데 우리가 한 3년 5년 늦어요. 그 평균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빨리 진출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우리 모사관들 많이, 부사관들 많이 모집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우리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화가 나눠지면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좀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보 지킴해야 돼요.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시기나 또 뭐 논쟁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든지 그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전사 동지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귀신같이 접근해서 번개같이 쳐라. 우리가 이제 번개같이 칠 때입니다. 지금 그거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이젠 전세가 지금 역전 되어가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부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달라 하는 걸 전임 사령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은 저희 문전모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중앙대학교에서 호학을 지도하고 계시는 소프라노 박명희 교수님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제가 이렇게 노래를 축가를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화이팅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요,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요, 현재명 선생님의 작곡 희망의 나라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있거든요. 요번에 준비한 곡은요, 특별히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외웠어야 되는데요. 못 외워갖고 좀 보고할게요. 저기 영화 티파니의 아침 1961년도에 히트했던 그런 영화 주제곡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문 리버라고 오드리 헵번이 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스타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곡이요 1절로서 끝이 2절이 없이 그렇게 맺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60년 동안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요번에 지금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요 2절을 이렇게 좀 완성을 한국말로 해봤습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음향시설이 주기가 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창남 위원장의 대선 필승 후보 제창과 법무배러모 진청이 있겠습니다. 정말로 그 노래가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문하고 우리 문 후보님 문하고야 글자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달빛이 흐르는 강 정말로 좋은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좋은 기회도 되었고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에 우리 문재인 후보를 한번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제가 재창을 먼저 하고 제가 오른손을 들면서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최근에 군에 대한 안보 인연이 교육 강화 그리고 첨단 장비 개발 및 배치 등 외형적으로는 안보가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22사단 사건을 비롯한 GOP 지역의 해양 경계 상태, 간부들에 대한 간첩 접촉, 군사비밀 유출, 성범죄 은폐 등 가히 통탈만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것과 속이 다른 정권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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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인 역전의 특전 용사들에게는 사전에 불가능이란 게 없었다. 땅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국가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것이며 불가능한 임무라도 안되면 대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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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구한말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를 침탈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침체된 경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둥근 보름달, 즉 보름문이 동산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우리들은 보름문의 빛을 등에지고 앞에 보이는 대성고지를 기필코 점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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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노래 틀어 노래. 감사합니다. 노래 바로 틀어 노래. 틀어. 바로 나오세요. 두 번 해봤으면 이 쉽지 않았는데 한번 하다 보니까 볼을 올리고 볼을 올려 볼을. 이상으로 문정모 발퇴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발퇴식에 참석해주신 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바둑 잘 둔다, 우리가 바둑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바둑 잘 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엄청난 고수가 아마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실력을 갖추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평생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와 더불어 이 세 번째 이 인품과 실력, 이것이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되기에 충분하고, 우리도 한번 이런 훌륭한 분을 대통령을 한번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국에서 오늘 많이 와주신 우리 문전모 회원들과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여준 통합위원장님의 축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예비역 육군 일병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제 상급자이시고요. 오늘 장군님까지 계시니까 옛날 같으면 일등병에 감히 장군님 앞에 서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뵙게 된 것도 영광인데, 더구나 말씀까지 드리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의무보다는 권리를 앞세우고 책임보다는 자유를 앞장서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게 모든 걸 다 바치는 게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아주 엄숙한 선서를 하고, 그 선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초인적인 희생과 헌신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열흘 전에 문 후보님을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전사 시절에 낙하산을 짊어지고 점프를 했고 그 낙하산이 펴진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보장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이야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 검은 대나무 군가를 보니까 하늘로 뛰어서 산다고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말을 바꿔서 하면 펴진다는 보장 없이 뛰어내려가는 건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문 후보나 죽음을 향해 수도 없이 몸을 던져본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남다른 사생과 남다른 희생 정신, 남다른 사명감, 그게 그냥 몸속에 배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이 그런 용기, 그런 헌신, 그런 소명감을 가진 지도자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 후보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누리는 건 고사하고 임기 내내 위기관리하기 바쁠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낙하산 짊어지고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질 때의 그 정신으로 위기를 대처하십시오. 그러면 길은 열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앞에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를 뚫고 나가려면, 그렇죠? 능히 어떤 위기가 와도 동요하지 않고 저걸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과 용기, 그런 지혜, 식견, 이걸 가진 지도자가 없이는 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뚫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위기 앞에 겁을 먹어서 흔들리거나 그러면 그 나라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후보를 만나 뵙고, 사실 전에 텔레비를 통해서 인상을 받을 때는 아니 특전사 출신이라면서 저렇게 깡이 없어 보이냐, 어떻게 뚝심이 없어 보이냐 하는 그런 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자꾸 흔들리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4시간 나눠봤더니 제가 사람을 크게 잘못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공수특전사를 그냥 저 양반이 맞췄겠느냐. 그런 믿음이 갔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우 교수님 말씀처럼 이분도 아주 훌륭하시고 서민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런 것도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자질이죠. 그러나 저는 이 위기 앞에 놓인 나라를 끌고 가는 데는 그거 못지않게 역시 용기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봐도 동요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명감, 헌신성, 이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꺼이 주저없이 문재인 후보를 뽑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마음속에 이미 다 그렇죠 정하고 계실 텐데요. 어쨌든 후보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거라면서요. 지금 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여러분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치범 공유로비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거는 오늘 행사 진행표에 보시면은 시민 캠프 공유로비 대표 이렇게 있어갖고 도대체 공유로비가 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지난 정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가 시민 캠프 내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관 동포들을 위해서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 있고 또 참여정부 때에 평통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조직하는 그룹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1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전모도 그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4개의 위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발족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전모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또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멀리 가는 나그네는 오래 걷고 과일은 낙엽을 떨구면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바람은 흉흉한 파도를 일으키지만 실제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바람에 의지해서 갑니다. 날마다 편하고 좋을 때는 없습니다. 항상 완사가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까지 본인이 결심하고 또 경선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앞으로 승리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까지 파생된 묻게 되어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자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이번 발대식을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저희 문전모 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창남 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박수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계시는 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담쟁이 포럼의 연구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정우 교수님. 박수는 나중에 치십시오. 그리고 전 환경부 장관이시고 현재 국민통합위원장이신 윤여준님. 다음에는 전 환경부 장관이시고 현 시민캠프 015 대표이신 이치범님.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이시고 현재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신 백군기 의원님. 그리고 공군참모총장이시고 현재 국방안보정책 전문의이신 김은길. 다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우리 전우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느 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멀리 경상남도부터 전라남도까지 오셨기 때문에 제가 호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과 경상남도 오신 최준철님, 전라남도 손병우님, 강주광역시 양회양님, 경북대구 박종길님, 전라북도 금기호님, 강원도 김간부님, 충남대전 이주훈 서동훈님, 충청북도 최철우님, 경기도 인천 유창균 원완식님, 서울 이성호님, 그리고 부사관연합회 장석두님, 그리고 1여단 주임원사 김순조님. 다음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배우로 근무를 하실 때 바로 선임하사님이시고 아주 호랑이 같은 선임하사님이 오셨습니다. 별명이 하경북대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바이입니다. 아바이 상사. 한 분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로하셔서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경도에서 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아바이로 배류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학교 다닐 때도 그러셨지만 술을 꽤 좋아하셔가지고 휴일날 술 먹고 우리 아바이 상사한테 걸려가지고 빠따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젠틀제인 최경원, 오세창, 최준길 이분들은 문 후보님과 같이 전입해서 공수교육을 받고 같이 내원에서 근무한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도와주신 서울시 사이버대학 조재분님의 다수, 그리고 여기에 김인석 소대장, 그분은 특전사 출신은 아니지만 제가 대대장을 할 때 소대장이셨는데 지금도 소대장처럼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동 대표님 오셨고 국가유공자 전북 불교회장 김상조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서로. 이어서 이정우 담쟁이 포럼 연구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서가 제가 제일 끝에 가는 게 맞는데 주최측이 시키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민주당에 무슨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못 오시고 축사를 해줄 분이 없다고 제가 저 뒤에 서 계시는 이재엄 씨한테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왔는데 와보니까 우리 윤여준 장관님 오셨고 또 이치범 장관님도 오셨고 우리 김원기 총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오지 않더라도 축사를 해주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와서 축사를 하게 되는데 더구나 순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하러 가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여러 후보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서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내려온 신앙민으로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이 저는 큰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대학 시절에 데모를 열심히 했고 민주주의를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이죠. 아주 정의파입니다. 정의파이기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그 점도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 대통령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들면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도 그런데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대통령 할 만한 분이 아마 수천 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덧붙여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를 만난 것은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에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한 2년 반 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하면서 제가 이 사람 참 정의감이 대단히 강하구나. 항상 원칙을 주장하고 올바른 길을 주장하고 이랬습니다. 대단히 겸손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신문에는 왕수석이다 이렇게 이제 나서 뭐 노무현 정부의 실세다 이렇게들 신문에 늘 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뭐 힘, 권력 이런 것을 의시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리를 앉을 때도 항상 이렇게 말석에 안 보이는데 이런 데 짚고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고 나중에 제가 작년에 나온 문재인의 운명이란 그 책을 읽고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책에도 안 나오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 바둑이 무지무지하게 고수라는 걸 제가 부산에 가서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금일 문전모 문재인 후보와 전우들의 모임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 선배님, 동기들, 후배님들과 젠틀제인 회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전모 발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장의 개선이 있겠습니다. 충성! 문전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기업 대령 노창남입니다. 우선 계획을 선하기 전에 오늘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오늘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73년 7월에 모병 3기 3차와 같이 특전사에 가서 공수 76-2 특수선 38차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75년 겨울에 우리 문재인 우리 후보님과 이등병과 육군 중위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뒤 37년이 지난 오늘에는 그 이등병인 문재인 이등병은 대통령 후보가 지금 되셨고 저는 고향에서 조그마한 골프장 관리자를 맡고 있다가 이번에 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출마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장을 팽개치고 캠프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보고 약간 불구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33년 동안 시어머니 얘기만 들어봤는데 너 며느리 얘기 들어봤느냐? 네. 나도 그랬는데 며느리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응수하고 넘어갑니다. 손자병법에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이북하고 무력 충돌을 해서 싸워서 이기자는 그런 전략이고, 우리는 인적 교류, 경제 교류 서로 상생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자는 전략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 군생활을 시작할 때하고는 너무 많은 객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후보 있을 때는 장군 한 사관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로 계실 때는 네 분이, 장군 네 사람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 백분기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지금 그 포럼에 장군만 50명이 넘습니다. 지금 계속 영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가 창설된 이래, 건국한 이래 야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가장 군 중에서도 가장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특전사 모임을 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모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정치권에서 군 국방의 업무를 수행한 그 식태가 보면 위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정의적인 실시를 가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통합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그 대북관이라든지 안보관이 위협하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끔히 씻어서 불식시키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안보 집단인 최정의 특전사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오늘 이 모임을 주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의례로 단상에 위치한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